마틴 루터킹 목사 사망 50주기를 맞아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평생을 바친 킹 목사를 기리는 대규모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유튜브 본사 건물에서 어제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직원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오는 6월 5일 치러지는 뉴저지 예비선거에 12명의 한인이 도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다카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이민정책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남부 국경 보호에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시 시형 아파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 사망 50주기를 맞아 미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대규모 행진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평생을 바친 킹 목사를 기리며 50년 전 흑인 근로자들이 외쳤던 나는 사람이다를 외쳤습니다.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인종차별주의자의 총탄에 39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마틴 루터킹 목사. 오늘 킹 목사 사망 50주기를 맞아 멤피스는 물론 미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킹 목사를 추모했습니다. 멤피스 집회에는 대권 주자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제시 잭슨 목사, 엘 샤프턴 목사, 존 루이스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10대 청소년들이 50주기 상징으로 50마일 행진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평생을 바친 킹 목사를 기리기 위해 킹 목사 기념관이 있는 내셔널 몰에서 출발해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미 전역에서 킹 목사 50주기 추모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의 본사 건물에서 어제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직원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유튜브의 필터링으로 자신의 동영상 조회수가 감소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48분경 캘리포니아주 샌 브루노에 위치한 유튜브 본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건물 사이에 있는 야외 정원으로 당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발 총성 끝에 3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용의자는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중 32세 여성은 중상, 27세 여성은 경상이지만 36세 남성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은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이고 인근에 거주하는 38세 여성 나심 아그담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식주의 활동가이자 동물 애호가로 알려진 아그담은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채식 요리법과 운동법, 동물 권리 등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 측이 자신의 영상 일부를 차단하거나 광고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드러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유튜브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검열하고 억압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총격범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이트 중 한 곳에서는 자신이 이란 출신이며 영어 외에 페르시아어와 터키어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그가 직접 올린 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오는 6월 5일 치러지는 뉴저지 예비선거에 12명의 한인이 도전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에서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 정 등 7명은 현역 정치인이고 나머지 5명은 새롭게 정치권에 도전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마감된 뉴저지 예비선거 후보 등록 결과에 따르면 주요 한인타운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는 총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는 시장 후보 2명과 시의원 후보 5명으로 총 7명이 도전합니다. 시장에는 크리스 정 현 시의원과 박차수 전 펠팍 상공회의 소장이 현역 시장인 제임스 로툰도와 대결합니다. 2명을 선출하는 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도 5명이나 됩니다. 이종철 현 시장은 5선에 도전하고 현재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오윤구, 홀김 후보, 그리고 초선에 도전하는 원유봉, 민석준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인근 지역인 잉그루드 클립스에도 2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합니다.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박명근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며 민주당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송지민 씨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레오니아도 한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 등록한 벤자민 최 후보는 변호사와 검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1.5세입니다. 이 밖에도 리치필드 데니스 심은 시의원 3선에 클로스터 제미정 의원은 재선에 도전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다카 협상은 없다는 발언 등 강경한 이민 정책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남부 국경 보호에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회계년도 예산안에 250억 달러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등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국경 장벽 건설에 국방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어제 군대 동원 계획까지 내비쳤습니다.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일괄 세출안에는 주로 기존 장벽 보수에 사용될 16억 달러만 책정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며칠 동안 연이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느슨한 이민법과 중미 이민자들을 공격한 데 이어 어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장벽을 건설하고 강력한 이민 단속이 시행될 때까지 일부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해당 지역이나 병력 규모,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위터 메시지에서 멕시코, 온두라스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 이민법의 취약함을 이용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더 강력한 법을 통과시키고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도 미국 이민자를 억제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난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5만여 건의 다카 신규와 갱신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5만 5,122건의 다카 신청서가 승인됐다고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또 3,929건이 기각됐으며 5만 1,118건이 계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 회계년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동안에는 13만 8,470건의 갱신과 15,294건의 신규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한편 올 3월 31일 현재 다카 수혜자는 69만 3,8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한국 출신은 전체의 1%가량인 7,150명으로 국가별로 6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중 멕시코 출신이 55만 3,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엘살바도르 2만 6,160명, 과테말라 17,920명, 온두라스 16,420명, 페루 7,22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시 시형 아파트가 관리 소홀로 인한 열악한 환경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보수공사에 사용될 지원금은 보수공사 감독관을 임명해 직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일 뉴욕시 시형 아파트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정부 예산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해 보수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시형 아파트는 그동안 예산 문제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지난 겨울 보일러 고장으로 세입자 수백 가구가 난방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 시형 아파트에 대한 비상사태를 검토해 왔으며 보수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난달 30일 주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보수 지원금은 원래 뉴욕시 주택공사로 전달돼 시정부가 집행하도록 돼 있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직접 예산을 관리할 것이라며 그것이 이번 비상사태 선포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형 아파트 보수공사에는 지원금 2억 5천만 달러 외에도 과거 주정부가 약속한 3억 5천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며 보수는 고장난 보일러 수리와 곰팡이와 납페인트 제거 등이 중점적으로 시행됩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현재 14개 시형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보일러 63개가 고장 또는 낙후된 상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H-1B 쿼타 부족난으로 10만 명 이상이 비자 취득에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쿼타 면제 기관에 발급되는 비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쿼터 면제 기관들에게 발급되고 있는 H-1B 비자는 연간 쿼터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 회계년도에 실제 발급된 H-1B 비자는 쿼터보다 4배가 많은 34만 5,262개로 집계됐다고 이민정책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H-1B 연간 쿼터는 석사 이상자 2만 개와 학사 6만 5천 개를 합해 8만 5천 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연간 쿼터보다 4배나 더 많은 비자가 발급된 것은 쿼터 면제로 분류돼 실제 쿼터 계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H-1B 비자가 대거 발급됐기 때문입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약 23만 개의 H-1B가 미 대학들과 비영리 단체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소위 쿼터 면제 대상 기관들을 통해 발급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H-1B 신청자들이 몰리지만 8만 5천 개 쿼터에 묶여 최소 10만 명 이상이 H-1B 취득에 실패하고 있지만 쿼터 면제 기관들은 무제한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뉴욕시의 연봉 인상률이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전문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높은 임금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018년 3월 뉴욕시 중간 연봉은 6만 1,759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인상됐다고 구인 구직 웹사이트 글래스도어가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의 연봉 인상률은 전국 10개 대도시 중 4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연봉 인상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3.5% 증가를 기록한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휴스턴이 2.1%로 2위, 시애틀 1.9%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자리 수 순위에서는 뉴욕시가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2위로 35만 1,697개의 일자리에 37.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직종별로는 전자, 상거래, 금융, 기술직 종사자들은 여전히 구직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직종은 지속적으로 연봉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연봉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자산관리 전문가로 9.2%가 인상됐고 그 다음이 배달원 5.6%, 은행원 5.4% 순이었습니다. 인상률이 가장 낮은 직종은 교수와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자료를 발표한 글래스도어 측은 일반적으로 고기술 직종과 고임금 분야가 임금 인상률이 높을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은행원이나 배달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높은 임금 인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재무부가 은행의 돈 세탁 방지를 위해 현금 외국 거래 신고법 규정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업들의 신규 계좌 개설 때 소유주와 경영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대부분의 한인 자영업자들이 이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월 11일부터 법인 사업체들의 은행 계좌 개설 시 실소유주와 경영자 모두의 신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미국판 금융고객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재무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은행과 크레딧 유니온, 증권사, 뮤추얼 펀드 등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기업과 유한 책임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 사업체들은 계좌를 개설할 때 25% 이상 지분 소유주와 주요 경영진의 신상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 규정은 25% 이상 지분 소유주와 경영에 관여하는 주요 경영진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증, 소셜번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여권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세금 보고서 등 증빙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이라도 재융자를 하거나 기존 계좌를 둔 은행에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신상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1인 소유 개인 기업과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공개 기업 등은 이번 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방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의 이번 조치는 돈 세탁 방지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의 일환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시민권 여부에 관한 질문 조항 추가 방침과 관련해 뉴욕 등 17개 주가 오늘 인구조사국과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시민권 질문이 포함될 경우 결과적으로 4조 달러의 연방 지원금이 증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미국 내 17개 주가 센서스 조사의 시민권 여부를 포함시키는 연방 상무부의 결정에 법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리노이와 메릴랜드 등 17개 주는 오늘 현재 헌법의 인구 센서스 실시 규정에 따르면 신분이나 법적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내 모든 인구를 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연방 센서스국과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rticle 1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requires the federal government every 10 years to conduct a full and fair count of all people in our nation, citizen and non-citizen alike. 특히 관계자들은 센서스 조사에 체류 신분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경우 소수계 커뮤니티의 센서스 응답이 저해되고 이는 인구 현황 왜곡으로 이어져 지역에 따라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7개 주 외에도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그리고 시카고 등 6개의 주요 대도시들도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tate attorneys general from across this nation are committed to making sure every voice is heard because we believe that every person in America counts.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현재 LA 카운티에 300만여 명의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이 센서스 조사를 기피할 경우 부정확한 인구 통계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권 여부 질문에 대한 법적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는 시민권 여부에 관한 질문 조항은 LA 카운티 내 교육과 공중보건 그리고 대중교통 등을 위한 4조 달러 상당의 정부 예산 배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민권 여부 질문이 포함된 인구조사국의 미국 지역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시민권자 수는 2,25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찰이 무장 해제하지 않은 흑인 청년을 절도범으로 오인해 사살한 사건으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미 최초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찰의 무력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 최초로 경찰의 무력 사용에 관한 규정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상정한 경찰의 책임과 커뮤니티 보호법은 경찰이 경고나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으로 무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다른 경찰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용의자와 대면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무기를 소지한 용의자에게 명백한 구두 경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경찰은 징계를 받거나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파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셜리 웨버 주의회 의원은 현존하는 법은 민간인이나 비무장 여부에 관계없이 결국 주민들은 경찰의 총격에 의해 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웨버 의원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진 비무장 흑인 청년 스테픈 클락과 관련해 경찰의 총기 사용은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최악의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현재의 법은 시민들이 아니라 경찰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주 당국의 법안 수정 움직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의해 총격을 당하거나 숨진 주민은 162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일 오전 브루클린 한인청과상 지하창고에서 일하던 강모 씨가 임시 설치돼 있던 화물 승강기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 씨는 사고 직후 인근 킹스카운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강 씨는 슈퍼마켓 등의 플라스틱 용기 등을 배달하는 직원으로 이날도 플라스틱 백을 마켓에 배달하러 와 지하창고에 옮기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 클립사이즈 파크의 고층 아파트인 윈스턴 타워의 19층에서 80대 한인 남성 김모 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살 사고로 보고 있지만 실족사나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숨진 김 씨는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허브 커너웨이 뉴저지주 하원 의원은 백신 접종이 어떠한 이유로 종교 행위를 침해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또 정치, 사회, 철학, 윤리적 관점에 의한 백신 접종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접종에 대한 안전과 효과를 우려하는 이유도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활 가전용품점 베스앤비욘드가 내일 자정까지 사용하지 않은 토이스RU스 기프트 카드를 받는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토이스RU스 카드 금액의 65%가량 금액을 돌려줍니다. 신청하는 고객은 일주일 이내 BBB 기프트 카드를 이메일로 받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이 좀 떨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영상 7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영상 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오전에 눈과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흐리고 눈과 비가 내리고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